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대문 FM 91.3MHz에 오셨습니다. 이 시간은 아름다운 우리 풀꽃, 홍지천의 풀꽃들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순재입니다. 초록이 짙어짐과 더불어 더위도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보면 감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건강에도 조심하셔야 할 시기인 것 같아요. 아름다운 우리 풀꽃, 홍지천의 풀꽃들 이 시간은요 1부와 2부로 진행되고요. 1부 아름다운 우리 풀꽃 시간은 각 분야에서 바라보는 식물의 본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식물학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할 건데요. 식물학에 대해서 비교적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식물 분류를 했던 그런 린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부에서는 그렇게 린네의 식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고요. 2부 홍지천의 풀꽃들에서는 괭이밥에 관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1부 시작하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1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하이키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입니다.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제발 살아남아줬으면 꺾이지 마 잘 자라줘 온몸을 덮고 있는 가시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견뎌내줘서 고마워 예쁘지 않은 꽃은 다들 골라내고 잘라내 예쁘면 또 예쁜 대로 꼭 언젠가는 시들고 왜 내버려두지를 못해 그냥 가던 길 좀 가 어렵게 나왔잖아 악착같이 살잖아 hey. 나는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삭막한 이 도시가 아름답게 물들 때까지 고개 들고 버틸게 끝까지 모두가 내 향기 맛보지에 웃을 때까지 No, I'm not going down, I'll be alright. Yeah, I'm only going up and I'ma be alright. Hey. 내가 원해서 여기서 나왔냐고 원망해봐도 안 달라져 하나도 지나고 돌아보면 앞만 보던 내가 보여 그때 잘 견뎌냈다고 생각 안에 그냥 날 믿었다고 거센 바람이 불어와 내 살을 배려해도 자꾸 벌레들이 나를 괴롭히고 파고들어도 너 언제나 굴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아 난 어렵게 나왔잖아 악착같이 살잖아 나는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삭막한 이 도시가 아름답게 물들 때까지 고개 들고 버틸게 끝까지 모두가 내 향기 맛보지에 웃을 때까지 Keep it up It's a song for you and I Say that we alive Celebrating now 나는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삭막한 이 도시가 아름답게 물들 때까지 고개 들고 버틸게 끝까지 모두가 내 향기를 맛보지에 웃을 때까지 Keep it up No, I'm not going down, I'll be alright. Yeah, I'm only going up and I'ma be alright. Hey, keep it up. No, I'm not going down, I'll be alright. Yeah, I'm growing up and I'ma be alright. Hey.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들으셨습니다. 91.3MHz 서대문 FM 힐링 충전소 아름다운 우리 풀꽃 홍지천의 풀꽃들 1부 시작합니다. 오늘 식물 이야기는요. 식물학자 린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풀네임은 칼 폰 린네고요. 1707년에서 1778년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의사이자 탐험가이고 그 박물학자였고요.
그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식물에도 관심을 가졌다고 봐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뭐 식물을 연구했다고 볼 수도 있고 꼭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가 가장 이제 식물에서 관심을 가진 분야가 식물의 분류였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식물에 이제 관심도 없고 무생물이었으니까 식물을 분류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엄청난 시대적인 눈치를 봐야 했을 거예요. 그가 박물학자였기 때문에 그 정도라도 가능했던 것 같다는 평이 있습니다. 전 시간에 그 예술이나 철학에서 보는 식물을 이야기하면서 그 식물을 무생물에 가깝다고 한 아리스토텔레스 이론이 18세기까지 이어졌고요. 그때까지도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찰이나 이론을 넘어서는 학자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이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린네가 식물을 이렇게 본격적으로 관찰한 그 최초의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가 이제 종종 그 위대한 식물 분류학자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요즘 들어서 그런 건 뭐 정당한 평가가 아니다. 이런 주장이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린네는 이 식물 분류학 말고도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수행을 했어요. 박물학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식물 분류는 그 많은 것 중에 아주 작은 뭐 일부분일 뿐이다. 그렇다고 뭐 린네가 식물을 오늘날처럼 과학적으로 봤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식물 분류나 식물에 대한 관심이 다른 학문의 곁다리처럼 이렇게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제대로 식물을 인식하고 분류하고 뭐 이런 연구를 한 건 아니다. 혹은 왜 그런 이상한 분류를 했냐. 이런 평가를 많이 받기 때문인데요. 린네는 식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뭐랄까. 좀 괴기한 거보다는 약간 좀 엽기적이었어요. 그것이 말이죠. 린네는 식물의 그 뭐 생식기관을 찾아서 그것을 분류의 기준으로 삼았단 말이죠. 그렇게 이상한 방법으로 식물 분류를 했고요. 두 번째는 아주 단호하게 식물도 잠을 잔다고 한 것이었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뭐 좀 정상적이었긴 했는데 그 당시로서는 좀 파격적이었죠. 1775년에 그가 쓴 이제 논문의 제목이 식물의 수면이에요. 그 당시에 이런 논문은 정말 지동설만큼이나 파격적인 것이었다고 합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과학자들은 뭐 자신의 이론이 공격받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서 그런 것을 막는데, 그러니까 공격을 안 받으려고 하는 거에 최선을 다했고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논란을 일으킬 만한 단어는 전혀 쓰지 않았는데 린네는 이제 공격해라 하고 논란이 드는 제목을 대놓고 쓴 거죠. 그런데 이제 식물의 수면을 밝히기에는 당시 과학기술로는 어림없는 수준이기도 했고, 그리고 린네가 나무가 잔다고 한 이유를 뭘로 들었냐면요. 야간에 식물을 관찰을 해봤더니 나뭇잎과 가지 위치가 바뀌더라. 뭐 그래서 나무도 수면을 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 당시 이런 주장은 정말 뭐 앞서 나가도 너무 앞서 나간 주장이라서 과학계가 완전히 뒤집어지고도 남아야 하는데 사실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생각을 못했대요. 아주 조용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냐면 당시 이제 식물에 대해서 아는 게 없었고 사람들이, 그리고 무생물로 취급을 했으니까 뭐 관심을 가졌겠습니까? 해서 당시까지도 식물을 뭐 생물로 인정을 하지 않는 이제 과학자들이 대부분이어서 린네가 연구를 이것저것 많이 하다 보니 뭐 헛소리 한다 그런 기류가 많았대요. 그리고 식물이 잠을 잔다는 주장은 어쨌든 식물이 뭐 생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깔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식물이 무생물일 뿐이라는 과학자들에게 이런 주장이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그래서 그런 용감한 제목을 붙였는데도 린네가 당시 과학자들로부터 이제 마녀 사냥이나 왕따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91.3MHz 서대문 FM 힐링 충전소 아름다운 우리 불꽃 홍제천의 불꽃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래는요 빅뱅이 부르는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이듬해질녘 꽃 피는 봄 한여름밤의 꿈 가을타 겨울 내리는 1년 4번 또다시 봄 정들었던 내 젊은 날 이제는 안녕 아름답던 우리의 봄, 여름, 가을, 겨울 Began the happy
대신에 at the end 비스듬씩 비웃듯이 생문의 무지개 철없이 철지나 철들지 못해 철부지에 철그런지 오래 멋지 비발디 차이콥스키 오늘의 세계로 맞이해 마침내 시몬네 저 하늘만 바라보고서 사기도 잘 지내고 있어 Goodbye. 떠난 사람 또 나타난 사람 머리 위점 세상 난 또 내려감의 아마존 지난 밤에 철만 담고 목숨 바쳐 달려오 새 출발하는 원목선 변할래 전보다는 더욱더 좋은 사람 더욱더 더 나은 사람 더욱더 아침을 술 맞고 내 안에 분노 과거에 묻고 For life Do it away, away, away 울었던 웃었던 소녀와 소녀가 그리워 너 찬란했던 사랑했던 시절만 자꾸 기억나 계절은 날이 갈수록 속절없이 흘러 붉게 물들이고 파랗게 만들어 가슴을 앓고 언젠가 다시 올 그날 그때를 위하여 아름다운 우리의 봄 여름 가을 겨울 비등해진 여꽃 피는 봄 한여름밤의 꿈 가을 타 겨울 내린 눈봄 여름 가을 겨울 빅뱅의 봄, 여름, 가을, 겨울 들으셨습니다. 린네이 이야기 계속 이어갑니다. 린네가 당시까지 무생물이던 식물에 이제 고등 동물만이 하는 수면을 붙이고도 핍박받지 않고 무사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는 뭐 싱겁게도 논문에서 명확한 팩트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과학자들이 이에 대해서 뭐 언급할 가치를 못 느꼈다고 하네요. 가령 예를 들어 이제 뭐 식물이 뭐 잠을 잔다라고 주장을 했다 그러면 최소한 식물이 언제 잠을 자는지, 식물이 잔다는 의미는 무엇인지, 식물이 과연 잠을 자는지 하는 것들을 제시해야 하는데 린네는 뭐 그런 것들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냥 잠을 잔다는 것뿐이었죠. 그러니까 다른 과학자들도 이제 팩트가 없는 그런 것에 더구나 관심도 없는 무생물 취급하는 뭐 식물에 자기 언어를 보탤 일이 없었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학자들이 식물에 대해서 거의 아는 게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당시 린네이 위상으로 봤을 때에는 박물학자로서 뭐 잠깐의 일탈이나 한 번쯤 주목받기 위한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식물의 수면이라는 린네이 논문은 좀 파격적이긴 하지만 무관심 속에 남아있다가 이제 몇백 년 후에 사실로 밝혀지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 수면이라는 것은요, 생물의 기본 기능이고요. 고도로 진화된 뇌의 활동이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우리 과학은 수면을 중요한 그 뇌 기능이 개입된 필수적 생리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20세기 초까지도 이렇게 과학자들은 수면을 고도로 진화한 동물, 그러니까 동물의 전유문이라고 주장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2000년에 이탈리아의 신경과학자 줄리노 토노니에 의해서 이게 산산이 조각이 납니다. 그는 이제 동물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을 통해서 이 같은 도구마를 완전히 부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얻었어요. 왜냐하면 그 실험에 의해서 이제 초파리도 수면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밝혔어요. 그 전까지는 이제 수면이 고등동물의 전유물이었기 때문에 초파리가 수면을 필요로 한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었던 거죠.
그럼 고등동물이 아닌 단순한 초파리는 그 수면이 필요 없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초파리처럼 단순하게 짝이 없는 곤충도 잠을 자야 한다면 뭐 식물이라고 잠을 자지 말라는 법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물이 수면한다고 주장했던 린네의 이론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린네가 말한 식물의 수면을 그러니까 동물이 취하는 수면과 같은 것으로 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동물의 수면과 식물의 수면이 다른데 린네는 그것을 똑같이 적용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린네는 수면의 다양한 기능, 즉 식물이 자는 것과 동물이 자는 것이 다른데 이것을 단순히 동물이 취하는 수면에 식물을 대입했다고 봐야죠. 수면을 이게 식물에 맞게 다른 관점에서 수면을 다뤘더라면 훌륭한 아주 혁명적인 이론으로 남았을 겁니다. 아쉬운 부분이죠. 식물이 뭔 잠을 자 하는 편견은 뭐 지금도 있는데 이것은 수면이 우리가 생각하는 식물이 이미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 식물도 수면이라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뇌 기능을 쓰려면 수면이 생물이 가진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91.3MHz 서대문 FM 힐링 충전소 아름다운 우리 불꽃 홍제천의 불꽃들 일부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식물을 많이 관찰했던 린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하겠습니다. 노래는 B2B의 그리워하다 들으시겠습니다. My life is incomplete. It's missing you. 오늘도 하루 보내 다를 게 없이 하나도 안 어색해 혼자 있는 게 너 없이는 될 것 같은 내가 이렇게 살아 근데 좀 여전히 기있나 봐 Yeah, 후련하게 다 털어내 지난 일에 마음 쓰는 게 It's alright 답이 잘 보이는 것 싶다가 또 어느새 날 가두는 감옥이 돼 Yeah, 시간은 앞으로만 가는 걸 어째 그동안 난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네 yeah. 아직도 내 마음속에 너를 그리워하다 하루가 다 지났어 너를 그리워하다 1년이 가버렸어 난 그냥 그렇게 살아 너를 그리워하다 다 괜찮을 거라 되뇌어봐도 내 하루의 끝엔 또 너로 남아 너 없이는 될 것 같던 내가 이렇게 살아 사실 좀 허전해 넌 여전히 여기 있나 봐 내 맘은 여전해 아직 너를 원해 년이 지나도 난 아직 널 그리워해 난 아직 기억해 우리 처음 봤을 때 네 옷차림과 머리 스타일도 다 정확하게 I pray for you every night and day I hope that someday soon I can see you once again yeah. 아직도 내 마음속에 너를 그리워하다 하루가 다 지났어 너를 그리워하다 1년이 가버렸어 난 그냥 그렇게 살아 너를 그리워하다 잠에서 깨어 헝클어진 머리처럼 내 일상도 꽤나 엉망이 돼버렸어 책임져 아무렇지 않은 척 드리워진 표정도 내 모든 것에 스며든 내 흔적도 다 책임져 아직도 날 잊을 수 없나 봐 다시 돌아와줘 또다시 같은 너를 그리워하다 하루가 다 지났어
그리워하다. B2B의 그리워하다 들으셨습니다. 린네의 식물 이야기 계속 이어갑니다. 린네는 식물에 대해 분류하고 관심을 가졌지만 어떤 면에서는 전혀 우호적이지 않아서요. 식물에 대한 양가 감정을 극복하지 못한 학자라고도 불립니다. 린네가요. 파리지옥 같은 그 식충식물에 굉장히 정통한 학자였어요. 그런데 그는 식충식물이 곤충을 이제 포획을 해서 그 소화시키는 장면을 두 눈으로 이제 정확하게 보고도 그리고 관찰을 하고도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이제 무지 애를 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그 곤충은 동물이기 때문에 식물보다 곤충이 상위급이어야 했거든요. 그런 동물 우위주의에서 식물이 곤충을 잡아먹는다? 이것은 자연의 엄격한 위기 질서에 위배되는 그 현상이라고 본 거죠. 하지만 린네는 이런 현실을 그냥 확인을 하고 눈으로 확인을 하고 그걸 깊게 연구한다든가 이런 현상이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해든 다른 과학자들처럼 이제 다른 구실을 가져다가 붙이려고 다양한 변명을 이제 만들어냈어요. 여기 이런 부분 때문에 린네가 위대한 식물 분류학자라고 불리기도 하고 전혀 아니다라고 불리기도 하고 오히려 식물의 어떤 그런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왜곡시켰다 이런 평도 받는 이유가 다 이런 것 때문입니다. 어떤 거냐면요. 이미 식물에게 포획되어서 이제 소화기관에 들어가서 소화가 된 곤충을 보고 곤충은 실제로 죽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뜬금없는 주장도 했고요. 곤충이 자유의지에 따라서 편의상 식충식물 속에 머무는 것이다. 라는 이런 비과학적인 것을 갖다 붙이기도 했고요. 식충식물이 곤충을 끌어들인 것이 아니라 곤충이 우연히 지나가다가 식충식물 위에 내려앉은 것이다. 이런 가설도 내놨고요. 나중에는 이제 식충식물의 덫이 이제 저절로 이렇게 닫힌 것이지 곤충을 일부러 잡은 것이 아니다. 이런 억지 주장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린네의 억지 주장은 1세기쯤 후에 공식적으로 깨지게 되죠. 1875년 한 세기가 조금 지나서요. 동물을 잡아먹는 식충식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됩니다. 그게 누구냐면 다윈인데요. 다윈이 논문에서 어떤 것이 있었냐면 이때도 다윈이 물론 통쾌하게 식충식물에 대해서 말하지는 못했어요. 그 사회적인 분위기, 그 보수적인 과학계에서 갈릴레오 같은 그런 처지가 되기 싫었던 게 처수해술 때문이었는데 어쨌든 그때는 식충식물이 존재한다는 게 다윈의 논문에 의해서 밝혀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보면 그래서 린네는 확실히 용감하고 그렇게 앞서갔던 그런 위대한 식물학자라고 볼 수도 있지만 동물 위의 사상을 이제 극복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기도 했어요. 지금까지 식물을 분류하고 식물에 관심을 가졌고 식물의 수면을 얘기했던 그래서 어찌 보면 굉장히 왕따를 당할 뻔했던 린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아름다운 우리 불꽃, 홍지천의 불꽃들 일부 시간은요 여기까지고요. 노래 듣고 다시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노래는 박혜원의 시든 꽃에 물을 주듯입니다. 아무 말도 아무것도 여전히 넌 여기 없고 널 원하고 널 원해도 난 외롭고 꽃이 피고 진 그 자리 끝을 몰랐었던 맘이 깨질 것만 같던 그때 우리 시든 꽃에 물을 주듯 싫은 표정조차 없는 결국엔 부서진 여기 우리 다 잊었니 말없이 다 잊었니 사랑한단 말로 날 가둬둔 채로 넌 잊었니 난 잊지 못하나 봐 바보처럼 기다려 난 오늘도
어쩌다 이렇게 됐지 너무 예뻤잖아 둘이 매일 설레었지 그때 우린 시든 꽃에 물을 주듯 싫은 표정조차 없는 결국엔 부서진 여기 우리 다 잊었니 말없이 다 잊었니 사랑한단 말로 날 가둬둔 채로 넌 잊었니 난 잊지 못하나 봐 바보처럼 기다린 바보처럼 빈자리를 붙잡는 너 차라리 다 끝났다고 말해줘 이기적인 그 침묵에 또 남아 너 바보처럼 미련한 내가 미워 아무 말도 아무것도 여전히 너 여기 없고 널 원하고 널 원해도 난 지쳐가 시든 꽃에 물을 주듯 박혜원의 노래 들으셨습니다. 서대문 FM 힐링 충전소 아름다운 우리 풀꽃 홍제천의 풀꽃들 2부 시작합니다. 2부 홍제천의 풀꽃들 오늘은요 그 주인공이 괭이밥입니다. 괭이밥은 괭이밥과에 속한 여러 해살이 풀이고요. 학명은 옥살리스 커니큘레이터 L입니다. 이름이 이제 괭이밥인 것은 우리나라가 옛말로 고양이를 이제 괭이라고 불렀죠. 그 괭이에 밥이 함께 합성된 이름인데요. 괭이, 그러니까 고양이가 소화가 안 되거나 배탈이 났을 때 이 풀을 뜯어 먹는다고 해서 괭이밥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괭이밥에 유기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배탈을 낫게 한다는 것인데 실제로 고양이가 먹는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모르겠습니다. 괭이밥의 효능 중에 이제 설사에 유효하다는 양리작용이나 굉장히 많은 양리작용이 있어요. 이런 설명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괭이밥이 그 쥐약 먹은 고양이도 살린다 하는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 괭이밥의 이름에 얽힌 전설도 있는데요. 백제시대 그게 나당연합군이 쳐들어왔던 그때입니다. 백제에 이제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있었대요. 이 부부가 고양이를 키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났으니까 남편은 전쟁에 참가하러 갔고 부인은 고양이와 집에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남편이 전쟁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러자 부인은 이제 너무 슬퍼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자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살던 고양이는 같이 이제 반려인이 죽었기 때문에 고양이도 나중에 이제 죽은 채로 발견이 되죠. 그 후 그 자리에 이제 이 괭이밥이 자라나기 시작을 해서 괭이밥이라는 이름이 지어졌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깊은 전설이 내려오는 그런 이름이죠. 이렇게 괭이밥은 지구상의 이렇게 많은 지역들에서 이제 들풀로 자라고요. 5월부터 8월까지 텃밭과 화단 이렇게 길가 이런 데 가리지 않고 주변에도 매우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풀이에요. 그리고 꽃은 노란색입니다. 과 줄기를 보면 이제 이게 식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큼한 맛이 나는데요. 유기산 같은 산이 되게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 유기산이 많아서 시큼한 맛이 나기 때문에 이제 식초 없이 새콤한 맛을 내는 음식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요. 옥살산이나 사과산, 레몬산, 주석산 등 유기산들이 들어있는 그 유기산 풀이라고 그게 부르기도 합니다. 소화불량 등 위와 관련된 질환을 개선하는데 탁월한 효능을 보인다. 그래서 약재로 개발되는 게 많고요. 풀 전체를 약용으로 써요. 약용으로 쓰는 약 이름이 작장초예요.
그리고 정말 고질적인 그 모진 부스럼, 뭐 치질 이런 거에는 예전부터 괭이밥을 써왔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91.3MHz 서대문 FM 힐링 충전소 아름다운 우리 불꽃 홍제천의 불꽃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노래는 송하예가 부르는 너를 보는 게 지친 하루에입니다. 어떤 힘든 일도 막다른 길도 내겐 없어. It's you. 화사한 햇살이 고개를 내밀어 날 비춰. 어둠은 사라져. 그대를 만나서 살아갈 의미를 찾아. Because I'm with you, I'm with you. 너를 보는 게 지친 하루에 내게 얼마나 힘이 된다는 걸 넌 알까. 마음에 새겨진 그대가 있기에 몇 번이고 넘어지고 부서진다 해도 Always with you. 모든 게 두려워 모든 걸 내려놓았을 때 그때 그대가 좀 멀리 내게 미소 지며 다가와 내 손을 잡아줘. 어디에 있어도 그 어떤 모습이라 해도 널 알아볼게. 널 찾을게. 너를 보는 게 지친 하루에 내게 얼마나 힘이 된다는 걸 넌 알까. 마음에 새겨진 그대가 있기에 몇 번이고 넘어지고 부서진다 해도 그날이 와도 마음 하나면 그걸로 충분해. 모든 시간이 행복일 테니 내 곁에 있어줘요. 곁에 있을게. 가까운 곳에 내가 언제나 함께 있다는 걸 잊지는 마. 두 눈의 빛처럼 눈물이 고이면 그대를 안아줄 게 가장 힘든 날에 내가 있을게. 예, 노래 너를 보는 게 지친 하루에 송하의 노래를 들으셨습니다. 괭이밥에 관한 이야기 계속 이어갑니다. 좀 특이한 것은요, 이 괭이밥이 식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풀꽃들은 그 약성분이나 뭐 기능으로 이제 먹을 때 독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삶거나 데치거나 해서 이제 독을 없애고 하는 건데요. 이 괭이밥은 익혀서 먹으면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그 옥산살이라는 게 많이 들어있어서 그런데 그 옥산살이 열을 가하면 그 효과가 파괴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요. 열을 가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도 하죠. 그래서 이제 뭐 그 유기산이 풍부한 청을 그냥 생으로 만들거나 뭐 보통 이제 샐러드나 이런 거를 하는 식으로 이렇게 생으로 먹어야 효과가 좋다고 해요.
괭이밥은 이제 새콤한 맛이 나기 때문에 뭐 시금초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뭐 잎에는 레몬산, 주석산 등이 들어있고 줄기에는 이제 말산 같은 게 들어있다고 합니다. 일반 식초보다 좀 더 뭐 깊은 신맛이 나는데 이제 새콤한 맛이 나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봉숭아물을 드릴 때 맥반 대신에 이 괭이밥을 넣어서 물을 드렸다는 얘기도 있어요. 괭이밥의 종류로는 뭐 괭이밥, 뭐 선괭이밥, 애기괭이밥, 큰 괭이밥, 들괭이밥, 뭐 자주괭이밥, 뭐 덩이괭이밥 이런 막 다양한 괭이밥 이름들이 있는데 굳이 우리가 이런 것까지는 몰라도 뭐 크게 문제가 없겠죠. 그 홍제초뿐만 아니라 이 괭이밥은 어디에서든지 이제 볼 수 있는 우리나라의 흔한 풀꽃인데요. 다만 이 괭이밥은 원예종으로 다양하게 개발되어서 그것이 이제 화분에 요즘 많이 기르는 사랑초예요. 그러니까 사랑초는 괭이밥의 원예명인 거죠. 위에 뭐 선괭이밥, 애기괭이밥 이런 거와 같이 사랑초가 괭이밥이 원예명으로 개발된 겁니다. 또 괭이밥이나 뭐 선괭이밥 같은 것은 화단이나 화분 등에 이제 날아 들어와서 잡초로 뭐 자라기도 해요. 사실 화분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이제 달갑지 않아서 뽑아 버리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그 정도로 이제 흔한 꽃이고요. 괭이밥의 어떤 효과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뭐 사례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거를 괭이밥이라는 것 자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뭐 이용을 하거나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도 있고 뭐 도시에서 자라는 괭이밥들이 얼마나 크게 뭐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 괭이밥이 어떤 면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구황식물로도 쓰여졌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여러분은 91.3MHz 서대문 FM 힐링충전소 아름다운 우리 불꽃 홍제천의 불꽃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괭이밥에 대해서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노래는 박예린의 산책입니다. 한적한 밤 산책하다 보면 어김없이 생각나는 얼굴 반짝이는 별을 모아 그리는 그런 사람 좁다란 길 향기를 채우는 가로등빛 물든 진 달래꽃 이 향기를 그와 함께 맡으면 참 좋겠네 보고 싶어라 그리운 그 얼굴 물로 그린 그림처럼 사라지네 보고 싶어라 오늘도 그 사람을 떠올리려 산책을 하네 대기는 차갑게 감싸고 생생하게 생각나는 그때 안타까운 빛나던 시절 뒤로 하고 가던 보고 싶어라 그리운 그 얼굴 물로 그린 그림처럼 사라지네 보고 싶어라 오늘도 그 사람을 떠올리려 산책을 하네 따뜻한 손 그리고 그 감촉 내가 속 들어 앉아있던 그 눈동자 그 마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사랑을 주던 그가 보고 싶어지네 그리운 그 얼굴 물로
네, 박예린의 산책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괭이밥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괭이밥이 학명이 옥살리스가 들어가죠. 이 옥살산이 많이 들어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옥살산은 괭이밥이 잎과 줄기에 많다고 해요.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긴 한데 괭이밥은 이제 벌레 물렸을 때 이 잎을 따서 거기서 나오는 액을 바르면 소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급할 때 이용을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벌레가 아니라 굉장히 독초 같은 데 물렸을 때 효과가 좋다고 해요. 괭이밥은 이 옥살산 때문에요. 중금속이나 알코올 중독을 그 해독제, 해독제로서는 굉장히 강력한 그런 효과를 가진다고 합니다. 옥살산은 이제 몸속에 들어갔을 때 세정력이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인삼이 몸에 좋다고 하잖아요. 그것은 인삼에 이제 사포닌 성분이 씻어내는 기능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사포닌이 이제 몸에 들어가서 더러운 곳들을 씻어주는 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홍삼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거품이 되게 많이 나요. 그래서 몸속에 이게 찌꺼기들을 거품을 해서 씻어주니까 얼마나 장기들이 제 역할을 잘하겠어요. 그래서 비누 샵은 폰이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옥살산은 이제 세척력 중에서도 이제 녹제거제로도 강력하게 이제 공업용으로도 쓰여요. 그런데 이제 세척력이 무척 강해서 녹이나 이런 강력한 그런 때를 벗기는 데도 쓰지만 거기에 이제 표백제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예전에요. 제가 괭이밥이 녹슨 것을 닦으면 잘 닦인다는 얘기를 듣고 뭐 또 궁금한 거에는 별로 이렇게 참을성이 없어가지고 괭이밥을 뜯어다가 실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녹이 잘 닦이는 풀이 있다더라. 그래서 그래? 그러면서 한번 해본 거거든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이걸 알아보려고 해본 거였는데 세월의 흔적이 낀 그 10원짜리 지금은 잘 안 쓰는데 10원짜리 구리동전. 요즘은 이 동전의 재료가 뭐 신주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 동전은 이렇게 누렇게 이렇게 막이 껴가지고 있었던 그런 10원짜리 동전을 괭이밥 그리고 이제 가까운 데 같이 있었던 이제 명아주 풀 그다음에 토끼풀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를 뜯어와가지고 막 분질러 봤어요. 동전에 대고 막 분질러 봤죠. 그런데 이제 토끼풀이나 명아주 같은 그 다른 풀들은 이제 퍼렇게 거기에서 동전 위에서 파란 물이 나와요. 근데 괭이밥은 닦으면 닦을수록 동전이 광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신기하다. 이 사람 말이 정말 맞았네. 그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뭐 식물 이런 거를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알다 보니까 이게 옥산살 때문이었겠구나 하고 이제 생각을 해본 거죠. 그냥 이제 아무 데서나 자라고 뭐 애지중지 기르는 이제 화분에 막 낮게 깔려서 뭐 몰래 이제 자라고 있는 이 괭이밥이 그 효과와 기능면에서 정말 어마무시하죠. 그런데 약효 성분을 잘 개발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먹는 것으로는 뭐 샐러드 먹어본 적이 있는데 맛이 이제 시큼 새콤하기 때문에 이제 밋밋한 맛이 나는 그 샐러드들 재료 있잖아요. 그런 것들과 섞으면 이제 좀 기가 막혀요. 왜냐하면 이게 새콤한 맛이 그런 것들하고 잘 어울려지고 그리고 여름에 이제 분들이 물을 가지고 다니실 거예요. 근데 거기에 레몬이나 이런 걸 많이 썰어 넣잖아요. 그 레몬 대신에 이 괭이밥을 넣어가지고 다니면 새콤한 맛이 나서 레몬을 넣은 거하고 똑같아요. 레몬수처럼 그런 맛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괭이밥을 김치로 이제 담가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김치는 아직 담가 먹지 못해봤습니다. 언젠가 한번 이 괭이밥을 뜯어서 담아 먹어볼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괭이밥은 생으로 먹어야지 열을 가해서 먹으면 오히려 몸에 해롭다고 하니까 열을 가하는 것은 이제 조심하시고요. 지금 여러분은 91.3MHz 서대문 FM 힐링 충전소 아름다운 우리 불꽃 홍제천의 불꽃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괭이밥에 대해서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노래는 윤하가 부르는 바람입니다. 하루가 시작된 거리 그 틈 속에서 바람이 불어들 때 가슴 아팠던 날들 기억을 타고 아스르르 미소가 되지 도로를 타는 불빛들 그 사이에서 너
유나의 노래 바람 들으셨습니다. 괭이밥이 이 유기산 같은 효능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반찬을 해서 먹기도 하지만 동물에게 어떤 것을 제공하냐면 부전나비의 먹이 식물이기도 합니다. 그 부전나비나 남방 부전나비 등 이제 부전나비 등이 그 괭이밥 잎에 하나씩 알을 막 이렇게 낳고요. 괭이밥 꽃에 이리저리 날아다니면서 꿀도 따먹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분도 식혀주는 것이겠죠. 괭이밥의 형태를 보면요, 토끼풀, 그러니까 뭐 클로버와 비슷하게 생겨서 자주 혼동되는 식물이에요. 잎은 똑같이 새 잎입니다. 토끼풀은 잎이 좀 둥글고 괭이밥은 하트 모양에 가깝고요. 그리고 들에서 보는 것이라면 뭐 토끼풀이 더 크게 자랍니다. 괭이밥보다요. 처음 잎만 보면 이제 헷갈릴 수도 있지만 꽃을 보면 확실하게 차이가 나긴 하죠. 괭이밥은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을 하면 흥미롭게도 줄기에 이제 씨앗이 담긴 이렇게 통통한 꼬투리가 달려요. 이것을 손으로 뭐 약간 이렇게 탁 건드리면 봉숭아 씨처럼 탁 하고 터지죠. 그렇게 자극을 주면 이제 안에 들어있는 그런 씨가 터지면서 흰 젤리 같은 씨앗 껍질과 검고 이제 붉은 씨앗이 사방으로 튀어나가는데요. 지난 시간 주인공이었던 애기 똥풀처럼 이 괭이밥에도 그 젤리 같은 종침이 붙어 있어서 땅에 떨어진 씨앗을 이제 개미가 물고 가서 종침을 떼먹고 씨앗은 버려서 퍼뜨려주는 그런 괭이밥도 일종의 개미 살포 식물에 속합니다. 괭이밥은 이제 햇빛에 민감하고 예민한 식물이에요. 햇살이 내리쬐 때 잎이 막 이제 하트 모양이 활짝 펼쳐진 채로 있지만 햇볕이 없는 밤에는 잎이 쫙 접힙니다. 그리고 하늘이 흐려도 접히고요. 조금만 어두워도 잎이 막 접힐 정도예요.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광량에 따라서 잎이 퍼지고 접히는 현상을 그 수면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미국에는 레드우드 괭이밥이라는 것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괭이밥은 뭐 이런 과정이 접히고 펴지고 하는 과정이 막 눈에 보일 정도로 이제 빠르고 뭐 접혔다 펴졌다 이런다고 합니다. 그 요즘 화분에 사랑초 많이 심으시죠? 이 괭이밥이 원예종으로 개발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밤이나 뭐 흐린 날 뭐 잎이 접히는 것이 뭐 신기해서 원예종으로 개발되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보통 그 괭이밥은 노란색 꽃이 피는데요. 조금 깊은 산에 가면 저는 태백산에서 봤어요. 그 야생화로 피어 있는 이제 큰 괭이밥을 보실 수 있어요. 이 괭이밥은 노란색 꽃도 앉아서 이제 들여다보면 정말 예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큰 괭이밥은 정말 아름답게 생겼어요. 흰색에 이제 분홍색이 한 방울 딱 떨어진 듯한 그런 바탕에 진분홍색 잎맥이 막 세로로 무늬처럼 나 있거든요. 괭이밥이나 이런 것보다는 잎이 뭐 크고 뭐 꽃도 크지만 색이라든가 무늬가 흉내내기 힘들 정도로 정말 예쁘게 생겼습니다. 특히 잎맥의 선 두께를 보신다면 아마도 자연 그대로가 이런 거 아닐까 하고 느낌이 오실 것 같아요. 그렇게 예쁘게 생겼으니까 원예종으로 뭐 개발이 돼서 화분에 심겨지겠죠. 지금은 이런 그 괭이밥이 그 외국명 뭐 옥살리스라든가 뭐 이런 거 뭐 사랑초라든가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되어서 이제 집에서 많이 키우고 있기는 한데, 사람들이 뭐 옥살리스나 사랑초를 알아도 이 옥살리스나 사랑초가 괭이밥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 것에 약간 좀 서운함이 들려고 합니다. 사랑초는 원래 이제 원예종으로 개량되었기 때문에 꽃색도 다양하고요. 잎도 굉장히 커요. 그리고 초록색보다는 검붉은 색이나 와인색, 뭐 진보라색 등이 많은 것이 특징인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괭이밥의 꽃말은 빛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괭이밥이 원예종으로 된 사랑초는 당신을 버리지 않을게요 라는 꽃말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괭이밥 그 원예종으로 개량된 사랑초를 기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도 혹시 내가 기르는 어느 화분에 혹은 뭐 아끼는 나무가 있는 그늘에 이렇게 살그머니 끼어서 자라는 괭이밥이 있는지 한번 봐주세요. 괭이밥은 이제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뭐 이런 그 시에 딱 맞는 꽃입니다. 작고 여린 잎에 항상 뭐 작은 바람에도 막 흔들거리거든요. 이제 괭이밥에 대해서 조금 알았으니까 나중에 길에서 만나면 괭이밥이 새롭게 보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식물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지수가 부르는 꽃 들으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91.3MHz 서대문 FM 힐링 충전소 아름다운 우리 불꽃
홍지천의 불꽃들 들으셨습니다. 저는 이순주였고요. 모두들 꽃 같은 날들 보내십시오. ABC 도레미 만큼 착했던 나 그 눈빛이 싹 변했지 어쩜 이 또한 나니까